박정희의 출생과 죽음을 다 목격했던 박재희 할머니는 1987년 10월 6일 서울시 서대문구 청천동의 2층 주택에서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며느리 둘을 보신 어머님이 동생을 임신하셨을 때는 귀희 언니가 형부 은응표 씨와 결혼한 뒤였습니다. 언니는 정희가 태어나던 해에 딸을 낳았죠. 그러므로 45세 임신한 어머니는 딸과 함께 아기를 뵌 것을 퍽 부끄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또 집안이 원체 가난하여 식구가 하나 더 느는 것이 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기를 지우려고 백방으로 애를 쓰셨습니다. 시골 사람들이 흔히 쓰는 방식대로 간장을 한 사발이나 마시고 알아 누우시고 밀기유를 끓여서 마셨다가 까무러치기도 했답니다. 섬돌에서 뛰어내려 보기도 하고 장작더미 위에서 곤두박질 쳐보기도 했더랍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수양버들 강아지의 뿌리를 다려 마시고는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정신을 다시 차리고 보니 뱃속의 아기가 놀지 않더랍니다. 이제 됐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또 놀더래요. 그 뒤 어머니는 일부러 디딜방아에 머리를 배에다 대고 뒤로 자빠져 버렸어요. 낙태를 시키려고 스스로 방아에 깔려버린 것이죠. 그때 나는 4살이었는데 그 광경을 보고 어머니가 죽는다고 울고불고 했답니다. 어머니는 허리를 못 쓸 정도로 다치셨는데 뱃속 아기는 여전히 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할 수 없다. 아기가 태어나면 소미불에 돌돌 싸서 아궁이에 던져버리리라고 작심하고 아기 지우는 일을 포기했더랍니다. 박재희의 증언에 등장하는 어머니와 같은 시기에 임신한 딸은 박정희의 큰누님 박귀희를 가리킨다. 박귀희의 아들 은희만이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이러했다. 한 번은 내가 친정에 다니러 갔는데 어머니께서 누구한테도 말을 못하시겠다면서 임신한 사실을 나에게 털어놓으시는 거야. 어머니와 나는 뒷동산에 올라갔단다. 나는 어머니가 다치실 때를 대비하기 위해 낮은 데 서 있었지. 어머니는 높은 데서 몇 번이나 뛰어내렸어. 한 번은 내가 어머니를 부축하다가 엉켜서 뒹굴기도 했단다. 정희가 태어나기 열흘 전에 나는 큰딸 복남 이를 낳았다. 다시 박정희의 누님 박재희의 추억은 계속된다. 동생 정희가 태어나던 날의 기억은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그날 저는 혼자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서 엄마야 하고 찾아봐도 안 보여요. 방문을 열어보니까 어머니는 이불을 덮어 쓴 채 끙끙 앓고 계셨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또 아기 지우는 약을 먹고 그러시는 줄 알고 겁이 나서 아버지를 찾으러 논으로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꽃신을 신고 달렸습니다. 돌밭에 넘어져 발등에서 피가 솟구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오리는 뛰었을 거예요. 숨이 차서 헐떡거리니 나락을 베고 계시던 아버지가 보시고 얼른 논에서 나오시더니 대님을 풀어서 저의 상처를 동여맨 뒤 나를 업고서 집으로 오셨습니다. 태어날 수 없는 생명이 될 뻔한 아기가 세상의 빛을 본 것은 1917년 11월 14일 오전 11시경이었다. 삽장문을 들어서는데 울음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버지와 함께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아기를 씻어 옆에 뉘어놓고 당신도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아기가 새빨갛고 꼬물꼬물하던 것이 예쁘게 보였다고 기억이 납니다. 경상북도 선산군 구미면 상모리의 금오산 자락 맨 끝에 자리한 허름한 초가집 삽장문에는 그날 붉은 고추와 숯을 끼운 새끼줄이 내걸렸다. 박정희가 베넷 생명을 마감하고 태어난 이후에도 난간은 이어졌다. 어머니는 젖꼭지가 말라붙어서 정희는 모유 맛을 모르고 자라났습니다. 밥물에 곶감을 넣어 끓인 멀건 죽 같은 것을 숟가락으로 떠먹였습니다. 그게 우유 대용이었죠. 변비가 생겨 혼이 난 적도 있었죠. 박재희 이마를 뒷받침하는 것은 아들 은희만에게 한 박정희의 큰누님 박귀희의 생전 수레이다. 딸을 낳은 뒤에 산후조리를 하고 친정에 갔더니 정희가 태어났더구나. 어머니는 젖이 나오지 않아 내가 정희에게 젖을 물려주었단다. 시집에서 나와 낙동강을 배로 건너서 30분만 걸으면 친정에 도착할 수가 있어. 나는 젖을 먹여주려고 자주 상무리에 갔었지. 다시 박재희의 증언. 정희가 2살 때 아직 기어다닐 적인데 어머니가 정희를 큰형님에게 맡겨놓고 출타를 하셨어요. 형님은 바느질을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정희가 기어다니다가 문지방 아래로 굴러떨어졌어요. 그 아래로는 화로가 놓여 있었는데 정희는 벌건 화로에 처박히면서 한 바퀴 굴렀어요. 시뻘건 숯을 온몸에 뒤집어 쓰고 말았죠. 머리카락과 눈썹이 다 탔어요. 형님과 나는 정희의 얼굴에서 숯을 털어내고 입속에 들어간 숯을 끄집어내는데 정신이 팔려
양쪽 저고리에 소매에 불이 붙어 타들어가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저고리를 찢다시피 하여 불을 껐는데 양쪽 팔뚝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버지는 황토를 물에 지디겨 상처에다 바르고는 배 조각으로 감아놓았어요. 화기가 빠지고 한 달 만에 겨우 딱지가 앉았는데 그때의 화상 흉터는 정의가 죽을 때까지 남아있어 소매가 짧은 옷을 잘 입지 않았죠. 이 사건 뒤에 뽀얗던 정의가 까무잡잡하게 되더군요. 박정희가 태어난 1917년엔 유럽에서 터진 제1차 세계대전이 3년째 계속되고 있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전장을 하늘과 물밑으로 확장시켜 영국 상공에서는 공중전이 벌어지고 있었고 대서양은 잠수함 작전의 무대가 되고 있었다. 1916년 9월에는 영국이 솜 전투에서 최초로 탱크를 사용해 독일군의 방어선을 돌파했다. 박정희의 생일보다 한 달 빠른 1917년 10월 17일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한강에서 인도교 준공식을 가졌다. 이 다리는 그로부터 43년 7개월 뒤 혁명군을 이끌고 서울로 진격하는 박정희의 주요 기동로가 된다. 박정희가 태어나기 일주일 전인 11월 7일엔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시켰다. 전쟁과 혁명이 세계를 진동시키는 가운데 어렵게 태어난 한 생명이 한반도와 한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주인공이 될지를 누가 짐작이나 했겠는가. 박정희가 태어났을 때 이 가난한 가족의 구성원은 부모와 오남이녀였다. 아버지 박성빈, 당시 만 46세, 어머니 백남희, 45세, 장남 박동희, 22세, 차남 박무희, 19세, 장녀 박귀희, 15세, 삼남 박상희, 11세, 사남 박한생, 7세, 차녀 박재희, 5세, 오남 박정희, 동희, 무희 두 형은 장가를 간 뒤였고 귀희도 강 건너 마을로 시집을 가서 살고 있었다. 박정희는 나의 소년 시절이란 글에서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썼다. 이 글은 1970년 4월 26일 청와대 김종신 공보관에게 대통령이 써준 것이다. 김씨가 박정희의 전기를 쓰겠다고 미주알 고주알 물으니까 자신의 기억을 되살린 것이다. 선친께서는 소시의 무과에 합격하여 효력부일한 벼슬까지 받은 바 있으나 원래 성격이 호방한 데다가 당시 조선조 만렵 세도정치와 부패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반항도하여 20대에는 동학혁명에도 가담하였다 체포돼 처형 직전에 천운으로 사면돼 구명하라 했다고 한다. 어릴 때 어머니께서 가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 아버지께서 처형됐다라면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라 하는 옛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으나 그때는 어리고 철이 없어서 그 얘기 내용을 잘못 알아들었고 또 자세히 물어보지도 못했다. 그 후부터 선친께서는 가사에도 관심이 적고 호주로 소일하면서 이래저래 가산을 거의 탕진하게 되니 가세가 나날이 기울어지고 하는 수 없이 외가의 선산인 상모동의 위토를 소작하기로 하고 외가의 양해를 얻어 칠곡군 양목에서 선산군 상모동으로 솔가하여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 해가 바로 내가 태어나기 전 해인 1916년이다. 박정희 바로